적시성의 원칙 사례 중에서 적시성이 적절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S전자 근무 후 모 중견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업무는 생산 현장의 낭비를 제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부서원 중에 현장 개선 업무를 담당한 M사원이 있었는데 맡은 일은 잘 하였습니다. 어느 날 부서원 7, 8명과 함께 업무 종료 후 회식을 하였습니다. 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회식 종료 몇 분 전에 M사원은 주사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식당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고 외쳤지만 그것이 정말 이유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식당 측에서는 일단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또 실내가 시끄러워져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은 싸움으로 발전하였고 같이 간 부서원들은 양측을 뜯어 말렸습니다. 먼저 적시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시성이란 어떤 시기에 적합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뉴스 보도의 생명은 적시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는 자료의 완전성보다는 제때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적시성의 원칙이 필요 등이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적시성의 원칙이지만 구체적으로는 피드백에 대한 적시성의 사례이므로 피드백에 대하여 잠시 공부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한 달간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자신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미칠 것입니다. 집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자신에 대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살고 싶은 마음도 일하고 싶은 의욕도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뛰어난 축구 감독은 항상 전반에 지는 게임을 후반에 반전시키는 승부사들입니다. 이들이 집중하는 것은 전반에서 이기고 짐의 승패가 아닙니다. 전반의 승패에서 얻은 경험을 피드백해서 후반 게임의 전략을 수정하는 능력이 이들을 승부사로 만듭니다. 이들이 승부사인 이유는 전반의 승패라는 결과를 초월해서 전체 게임을 보는 통찰력 때문입니다. 인생이 단 한 번의 경합을 통해서 승부가 결정나는 게임이거나 또는 전반만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피드백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성공이냐 실패냐로 극명하게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단 한 번의 게임이 아니라 먼저 번의 게임의 결과가 다음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이어진 반복적 게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미안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수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요. 제가 근무한 S전자를 비롯하여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는 자기평가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기평가의 목적은 지난 6개월 또는 1년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장단점을 성찰하고 향후 역량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기평가가 자기 수준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데이비드 더닝 교수와 저스틴 크루거 대학원생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스스로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유명한 실험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피드백은 일의 진행된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주며 또한 실수나 실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리더십의 핵심도 사실은 피드백입니다.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은 그런 피드백의 달인이었습니다.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 4강에 오를 수 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요인 중의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행동을 고치는 멋진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1년 4월 7일 실시된 서울 및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참패 원인은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분노한 것이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주요 원인은 극히 일부이지만 정부 및 여당 인사들의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 제작 목적이 의사소통인 관계로 어느 특정 인사들이 내로남불 사례를 여기서 상세히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는 4월 7일 재보선 선거 후 뉴욕타임즈에 실릴 정도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지난 3월 소속의원 174명과 직계가족 81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이후 약 3개월 만인 지난 6월 7일 부동산 의혹이 있는 의원들의 명단을 통보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는 이미지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투기 의혹을 받는 소속 국회의원 12명에 대하여 자진 탈당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서 대선을 앞둔 민주당이 부동산 내로남불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읍참마속에 나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M사우는 평소에는 일을 잘 하였지만 어느 날 부서의 회식 자리에서 주사를 부렸습니다. 저는 매우 기분이 상했으며 주사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두 주사를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사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남에게 시비 걸기도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여 말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 없는 언행을 하기도 하지요.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30세 이하 음주운전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1.3배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연간 약 400명 정도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다음은 저와 M사원이 대화를 나눈 주요 내용입니다. M. 어제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주사는 보기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녁 회식은 없어졌습니다. 부서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식사를 할 일이 있으면 점심때 외식을 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때는 술을 먹지 않으므로 주사 부리는 여건을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심을 먹을 때도 저는 약간 긴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적시성의 원칙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